긴축과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 속 내년 시장도 전망이 녹록진 않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 전략을 짤 수가 있을까요? 저희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은 FOMC에다가 또 동시 만기일이 겹치면서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S&P 기준으로 주가가 한 2%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그래도 올해 미국 시장이 한 23% 상승을 했으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이 보통 1년 동안 배당 포함해서 연평균 주가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지난 30년, 50년, 100년을 봐도 대단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 이익이 한 25%, 30% 미국 증가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시장은 하여간 지금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고, 최근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의 상승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상당히 그 다양한 의견이 월가에도 되게 많고, 그것이 이제 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론으로 계속 유명하게 들여왔는데 계속 이런 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시장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산타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진행자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1월 초에 왔을 때 연말 랠리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이유는 보통 미국 시장이 보면 1분기, 2분기는 좀 올랐다가 3분기는 조정을 받고 4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11월, 12월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고 주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그 악재 내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하우스 두 군데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의견이 나뉩니다. UBS는 월가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골드만은 워낙 항상 강세 마켓을 불렀던 하우스고 지난 20, 30년 동안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맞았죠. 근데 골드만은 올해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한 7, 8,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한 8, 9% 예상을 하는데 주가도 한 그 정도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배당 포함하면 한 총 10% 리턴이 수익률이 내년에 기대된다고 하고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몇 달 전부터 미국장이 좀 꺾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얼마 전에도 이제 재확인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은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도 비슷합니다. 틀린 점은 금리가 오름으로써 그 금리 때문에 미국 시장의 퍼가 지금 21배쯤 되는데 그 퍼가 19배쯤 내년 말에 내려간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 미국 시장이 좋았던 게 기업 이익도 좋았지만 저금리로 가면서 퍼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참 내년 시장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지금쯤이면 이제 저희 주식 경제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그림을 잡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대략적으로 상저하고의 시장이 될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올해 한 23% 정도 올랐으니까 내년도에는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경제의 어떤 변화 모습 감안을 하면 일단은 10%권에서 상승한다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놓고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아니야 긴축이 더 영향을 줄 거야 여기서 더 빠질 거야 그런 조정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30년 경험에 시장을 맞추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전문가들이 나오면 그것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 내년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그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회사가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비 투자를 하는지 R&D를 하는지 배당을 하는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지 미국은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너무 관심하고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을 너무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잘 고민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지점에서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게 사실은 M&A 시장이었거든요. 네, 수많은 그렇죠.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 M&A를 하면서 장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2022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2023년부터는 수많은 기술들 이게 M&A 쪽으로 이어지면서 아마 장을 한번 끌어올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관건은 2022년 장입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미국 월가가 여러 가지 기록을 갱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 기록이 금액 규모로 최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주가가 이제 그 많이 올라가면 미국은 M&A를 딜을 순수 주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하고 주식을 현금으로, 예. 섞어서 하니까 예. 그 높은 주가는 실제 그 기업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자기 주식을 팔면서 이제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여건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뭐 M&A 시장은 내년 후년에도 계속 특히 이제 성장 기업, 네네. 신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애플은 좀 안전자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잘 갔었죠. 3조 달러까지 그렇죠. 간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많이 팔긴 했지만 여전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는 뭐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 제일 좋은 인재를 다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좋은 대학, IB, 스탠포드, 네. MIT를 나오면 그 인재들이 월가 가서 뱅커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컨설턴트가 맥킨시 같은 데 가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은 실리콘밸리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 근데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이스라엘의 그 우수한 인재까지 다 빨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의 CEO의 2명이 인도 출신의 그렇죠. 그 경영이 물론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성공을 한 분들이지만 그래서 좋은 인재를 계속 빨아들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각각 회사가 수십조 원의 R&D를 하고 진입장벽을 쌓죠. 그래서 네. 성장을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서 뭐 단기적인 뭐 분기 주가는 뭐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빅테크 주가들이 한 10월 말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네. 애플은 이제 최근에도 좋았지만 그래서 뭐 이들의 성장 스토리는 뭐 틀림없는 것 같고 네. 테슬라는 되게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왜 팔았을까 보면 이제 지금 $1,000 내외지 않습니까? 네. 뭐 $1,000 얼마 전에 깨지긴 했지만 근데 $2,000을 5년 후에 가는 게 뭐 되게 공격적인 목표 같지만 실제 우리가 연율로 복리로 계산해 보면 네. 연 13%에서 한 15%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최근에 그 생산 능력의 증가, 수익성의 개선을 보면 그 정도 뭐 주가 상승은 충분히 3년, 5년을 놓고 보면 네.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2,000가 되게 어려운 목표 같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도 지난 10년 동안 연 16% 수익률을 제공을 해줬으니까 예. 지금 $1,000에서 $2,000 테슬라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5년 후에 이제 말씀입니다. 그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1월 달에 그때 아마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은 57불 정도로 매입하셨을 거예요. $1,000를 57불에 매입했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204,000달러예요. 그렇죠. 10년이 지난 지금 네, 시점에. 한 60~70%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매년. 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같은 주식은 아주 소극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게 향후 한 뭐 2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40% 50%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테슬라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주 관련한 경쟁이 상당히 좀 첨예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뜻밖인 게 제가 뭐 미국 회사를 근무를 오래 해봤지만 네. 실제 미국 회사에 또 중국인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그러죠. 중국 딜들을 미국 회사들이 엄청 많이 하고 네. 좋은 이익을 가져다 두는데 이렇게 이제 대립으로 가는 거는 참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가 한 3주 전에
중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6개월 전에 미국에 상장한 디지 추싱 그렇죠. 그 차량 공유 예. 앱을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그 대신 그 회사가 이제 홍콩, 예. 이제 홍콩은 이제 완전 이제 중국 관할하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네. 연초에도 보면 중국의 3대 통신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코, 한국으로 치면 뭐 SKT, KT, LG U+ 같은 데가 미국에서 다 상장 그 폐지를 권고를 당해서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예. 다 홍콩으로 오고 아니면 이제 중국 본토 상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길을 완전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서양과 중국이 다른 그 길을 가는 그 경우가 우리 역사를 보면 많았습니다. 오히려 네.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 그다음에 문화, 인류 문명의 그 중심도 됐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길을 가는데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네. 자기의 자본 시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시키지만 거꾸로 중국의 금융시장은 계속 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아까 말씀하신 UBS 같은데 골드만삭스가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100% 자회사로 지금 만들고 그 승인을 다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자본시장이 아직까지 후진적이기 때문에 선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선진국의 인력, 기술, 노하우, 경험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은 중국 투자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부 정책이 간섭이 심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 기업 중에도 좋은 기업들, 정부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기업들은 홍콩에 상장돼 있는 회사, 홍콩이 거버넌스가 상해나 심천보다는 나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중국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내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반기 주가가 빠진 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리서치 센터를 옛날에 운영을 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감익한다고 추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의 평균 추정치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순이익이 거의 한 100% 이상 증가를 합니다. 네. 내년에도 한 8% 정도 증가한다고 애널리스트는 추정을 하는데 네. 실제 감익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 주가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효율적이니까 우리 하반기 주가가 빠진 것이 그런 것을 미리 반영한 게 선반영했다.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는 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출연 앞두고 이제 MSCI 코리아 그 펄을 찾아보니까 네. 9.9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서 주가는 상당히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확실히 보일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까 우리 네. 노근창 센터장이 이제 그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장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조금 올라가고 싶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보다는 내년 한국 시장이 조금 나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기업이익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경기 관련 뭐 철강 이런 것들 해오는 기업이익이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